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숫자 하나. 퇴직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50대 중반을 넘기며 들리는 말 중에 유독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선배가 퇴직 몇 달 앞두고 조용히 한마디 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아직도 애 학원비 나가고 아파트 대출도 남았는데 그만두고 나면 한 푼 들어올 데가 없어. 근데 말이지 지금도 몸이 버겁긴 해. 그게 현실이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은퇴는 이미 눈앞인데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하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답해 보려고 합니다. 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숫자 하나, 바로 매달 쓰는 생활비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은퇴해도 괜찮을까? 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퇴 자금은 5억은 있어야 한다더라. 아니야, 국민연금만 잘 받아도 괜찮아. 노후에는 돈이 덜 들겠지. 이런 얘기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건 마치 남들은 얼마나 쓰더라만 듣고 내 통장 잔고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남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퇴직 후에도 지금처럼 쓰게 될 건지 줄일 수는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은퇴 후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사례, 일생활비 계산 없이 은퇴했다가 1년 만에 후회한 60대 부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던 박 선생님 부부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은퇴 후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좀 쉬자, 평생 일했잖아. 그렇게 전셋집 하나 구해놓고 텃밭 가꾸며 지내기 시작했죠. 국민연금은 두 분 합쳐 매달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시골에서는 여유롭게 살겠지 생각하셨다는데요. 1년이 지나고 다시 서울에 돌아오셨어요. 왜일까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제주도 물가는 의외로 비쌌고 아프기 시작한 무릎 때문에 병원비가 나가고 자녀가 결혼하면서 생활비 보태는 것도 부담됐죠. 무엇보다 놀면 돈이 든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외식 한 번, 친구 만남 한 번, 여행 한 번이 다 돈이잖아요. 결국 다시 일할 자리를 알아보셨지만 예전처럼 정규직은 어렵고 단기 알바 정도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가진 무서운 힘, 매달 필요한 금액.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퇴직 전에 체크해야 할 숫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삶을 위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입니다. 이 숫자 하나에 따라 은퇴 시점도, 일의 지속 여부도, 은퇴 후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매달 250만 원을 써야 한다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 들어온다고 치면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서 충당할지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자산에서 매달 꺼내 쓴다면 1년에 1,800만 원, 30년 살면 총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 병원비, 인플레이션, 여행, 경조사까지 더해지면 그 이상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은퇴 후에도 일하는 70대 사장님의 고백. 경기도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올해 71세입니다. 은퇴는커녕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이분은 개인 사업으로 오래 일했지만 국민연금은 거의 없고 따로 노후자금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 명의의 작은 가게 건물과 기술이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 있는 게 이제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어요. 매달 나가는 게 있으니까. 사장님이 계산한 생활비는 월 220만 원. 자녀에게 손 벌리긴 싫고 부부가 병원 다니는 데에도 돈이 제법 나간다 하셨어요. 이렇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활은 바로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40대든 50대든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 달 지출을 꼼꼼히 적어보기. 고정비, 변동비,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한 달 평균치를 구하세요. 이게 기준 숫자가 됩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삶을 그려보기. 외식을 줄일 수 있을지, 여행은 얼마나 자주 가고 싶은지, 부모 봉양이나 자녀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세요. 연금, 퇴직금, 자산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 계산하기.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현실적인 사례, 3숫자에 강했던 50대 직장인의 예방 전략. 직장인 윤 과장 57세은 퇴직이 3년 남았을 때부터 매달 가계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은퇴 후 지출과 수입을 엑셀로 정리해 두었죠. 생활비 28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 예상, 퇴직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소형 아파트 전세금 2억. 그는 고민 끝에 퇴직 후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일부 자금을 월지급형 상품으로 돌려 수입을 맞추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있었기에 겁이 안 났어요. 그는 지금 은퇴 후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요즘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하지만 그 시작을 망치느냐, 즐기느냐는 단 하나의 숫자에서 갈립니다. 그 숫자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난 대충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달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충당할 수 있을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몸이 언제까지 따라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가 퇴직 후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벨트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퇴직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숫자 하나, 매달 생활비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실용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전략을 풀어드릴게요. 여전히 말하듯이 친근하게, 하지만 정보는 깊이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계산은 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요, 바로 매달 쓰는 실제 생활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충 200쯤? 그 정도면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추정하시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접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비와 실제로 쓰는 생활비는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변동비 식비, 외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비정기비 명절비, 여행비, 가전교체비, 부모자녀 지원비. 이렇게 분류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꼼꼼히 기록해보면 어라? 매달 150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70이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팁!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현금 지출 메모까지 합쳐서 지출의 진짜 얼굴을 파악해보세요. 요즘은 가계부 앱이나 은행 자동 가계부 기능이 잘 돼 있어서 간단하게도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수 있어요. 은퇴하면 지출이 줄겠지라는 기대를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퇴직 후에는 시간은 많고 돈은 적어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때 여유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유발합니다. 여행 평일 항공권이 싸서 떠나다 보면 횟수와 비용은 생각보다 커져요. 외식 직장 다닐 땐 점심 도시락 먹다가 퇴직하면 친구들 만나며 카페 식사비가 늘어나요. 병원 건강보험 혜택은 있지만 통원 치료 약값 검진 비용은 자주 쌓이면 부담입니다. 부모 자녀 지원 자녀 결혼, 손주 출산, 부모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원도 생깁니다. 실제 통계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 은퇴 전에 비해 단순히 일 관련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지출이 그만큼 채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 은퇴 후 수입 정기적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지출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매달 들어올 수입이 무엇인지 정리해 봐야 해요. 노후에 자산이 5억 있다고 해도 그게 다 집값이라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주요 수입원 예시. 국민연금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약 60만 120만 원 개인별 납입 기간 소득 따라 다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5월 지급형 선택 가능.
가능하면 IRPDC형 퇴직연금 활용해 연금화 추천. 임대수익 소형 오피스텔, 상가, 월세 등. 관리 어려움, 공실 위험 고려해야 함. 금융자산 수익 예금이자, 배당금, 월지급 펀드, 어누어티 상품 등. 정기성과 안정성이 중요. 전문가 팁. 은퇴 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1년에 얼마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 자주 놓치는 3가지 주의사항. 인플레이션. 오늘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생활이 10년 후에도 가능할까요? 물가 상승률 2.5%만 적용해도 20년 후 필요한 금액은 1.6배 이상입니다. 현금만 쌓아두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분산 투자 필요. 건강 문제.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고가 치료비, 비급여 검사, 간병비 등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노후 실손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재취업 가능성.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간단한 일이라도 하며 용돈 벌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체력 나이 경쟁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퇴 전에 파트타임 가능한 일, 재능 기반 소득원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실천 팁. 1. 나의 월 평균 지출 파악하기 36개월 평균. 카페, 쇼핑, 전기 구독료까지 빠짐없이 체크. 2. 예상 수입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연금 조회. 퇴직금연금은 일시금인지 연금형인지 미리 결정 방향 정하기. 3. 매달 적자가 나지 않게 역산하기. 생활비 수입 예상 은퇴 기간 필요한 자금 총액.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 전략 수립. 4. 연금 외 현금 흐름 만들기. 월세형 자산, 월지급 펀드, 배당주 등. 원금 보존형 적당한 수익률이 핵심. 5. 은퇴 후 시나리오 그리기. 여행은 1년에 몇 번? 차는 유지할 건지?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 자산 배분. 마지막 조언. 은퇴 준비는 거창한 자산이 아니라 내 삶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그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게 진짜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숫자 하나부터 계산해보는 것, 그게 당신 은퇴 인생의 첫 플랜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꼭 시작하세요. 내 삶의 마지막 30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